네, 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 나규입니다. 오늘은 4.3단원 정비례와 그 그래프에 관한 교과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3단원에서 우리가 정비례 관계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관계를 표식,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비례가 뭔지 보면은 우리가 두 변수 x랑 y에서 x의 값이 이렇게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이렇게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x와 y가 정비례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에 1번을 보면 x가 1에서 2로 이렇게 2배 늘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3배, 이렇게 또 4배 늘어날 때마다 y 값도 2배, 3배, 4배 늘어났으니까 1번에 1번은 정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2번을 보면은 이렇게 2배, 3배, 4배 늘어날 때마다 2배, 3배, 4배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2, 플러스 2, 네,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의 관계가 있으니까 정비례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정비례 관계는 1번만 정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2번을 보면은 영빈이가 전체 쪽수가 210쪽인 책을 매일 30쪽씩 읽기로 했는데 X일 동안 읽은 책의 쪽수를 Y쪽이라고 했을 때 우선 다음 표를 채워봅시다. 그래서 영빈이가 하루에 한 30쪽씩 읽기로 했으니까 첫날은 30쪽이 되고 이제 둘째 날은 60, 셋째 날은 90, 다음 120, 150, 180, 210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네요.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x가 1일 때 y는 30이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30이다. 이렇게 점 찍어주면 되고 또 x가 2일 때 y는 60, 여기 점 3일 때는 90, 4일 때는 120, 5일 때는 150, 6일 때는 180, 7일 때는 21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마다 y도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x와 y는 우선 정비례 관계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비례 관계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y는 ax라고 쓸 수가 있는데 x가 1일 때 y는 30이므로 30은 a 곱하기 1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30이 됩니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은 y는 30x 다음과 같이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다음 식을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전에 먼저 x와 y에 관한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x가 0일 때 y는 0이고 x가 1일 때 y는 3, x가 2일 때 y는 6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x가 0일 때 y는 0이고 x가 1일 때 y는 3이 되고 x가 2일 때는 y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 관계이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을 한번 쭉 이어보면 다음과 같이 1번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을 파란색으로 말고 노란색으로 한번 구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x, y x가 0일 때 y도 0이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가 2이면 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0일 때는 0이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1 이쪽이 되겠네요. 그리고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므로 여기 점이 찍히니까 이러한 점들을 직선으로 이어보면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없으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면 두 번째
두 번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조금 줄이면, 그래서 검정색 직선이 첫 번째 그래프가 되고 초록색 직선이 두 번째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4번을 같이 풀어보면, 문제 4번에서는 식 y는 ax를 그래프로 나타내며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했을 때 a의 값을 구할 건데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정비례 관계이니까 y는 ax라는 관계식이 성립할 때, 이때 지나는 점 하나를 구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지나는 점을 구해보면, 이 직선 위에 점 하나를 구해보면 이쪽이 구하기 쉬우니까 이쪽 점의 좌표는 3,2가 되게 되네요. 그래서 y는 ax라는 식에서 3,2를 지나니까 y 대신에 2를 써주고 x 대신에 3을 써주면 3 곱하기 a는 2가 돼서 3a는 2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다음같이 3분의 2가 돼서 이 그래프는 y는 3분의 2x라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두 변수 x, y에서 x의 값이 이렇게 2배, 3배, 4배 변할 때마다 y의 값도 2배, 3배, 4배 변하는 관계를 우리가 x와 y는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한다 라고 하고, 식 y는 ax를 그래프로 나타내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똑같이 풀어보면, 방문 고객에게 하루 한 번씩 5점씩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고 했을 때, x일 동안 매일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 적립한 포인트를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다음 표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5점씩 포인트 주고, 이제 둘째 날은 10점이 되고, 셋째 날은 15점, 그 다음 날은 20, 다섯째 날은 25점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보면은 x가 이렇게 2배, 3배, 4배, 5배 될 때마다 y의 값도 2배, 3배, 4배, 5배가 되니까 x와 y는 우리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네요. x와 y는 정비례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이면 우리가 y는 ax의 꼴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y는 ax라고 우선 써주고, 그때 점 1,5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y가 5일 때 x는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5가 돼서 y는 5x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보면, 다음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선 식으로 나타내고 정비례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y는 4 곱하기 x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y는 ax의 꼴이죠. 그래서 y는 ax의 꼴이므로 1번은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낮의 길이가 x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24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는 24 마이너스 x라는 식이 성립하게 되고, 우리가 정비례는 y는 ax의 꼴이라고 했는데 이 식은 y는 ax의 꼴이 아니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3번을 보면 한 개에 800원인 삼각김밥을 x개 살 때 지불한 금액을 y라고 했으니까 y는 800 곱하기 x라는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y는 800x도 y는 ax의 꼴이 되므로 우리가 3번은 정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면은 우리가 다음 식을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을 구하면 직선을 이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두 점을 구해보면 0,0과 첫 번째 1번에서는 0,0과 4,3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0,0과 4,3을 지나니까 여기 0,0과 4,3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을 구해보면 파랑 색깔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0과 4,3을 지나는 직선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2번을 노란색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2번도 똑같이 두 점을 구해보면 우선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지나게 되고 1,-2를 지나겠죠. 그래서 0,0 찍어주고 1,-2는 네, 이쪽이 돼서 이번엔 노란색 직선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노란색이 없으니까 비슷한 색으로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첫 번째 파란색이고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5번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의 직선 1, 2, 3, 4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모두 직선이니까 우리가 정비례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이므로 y는 ax라는 식이 성립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1번 그래프의 한 점을 구해봅시다. 그래프 위에 한 점, 여기 1,1이 되죠. 그래서 1번에 1,1을 지나니까 x 대신에 1, y 대신에 1을 넣어보면 y는 ax에서 1 곱하기 1은 a 곱하기 1이므로 a 값은 1이 되죠.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x라는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의 식은 y는 x가 되게 되고, 이제 2번을 노란색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정비례이므로 y는 ax가 되고, 한 점, 그래프 위에 한 점을 구해보면 1,3을 지나가 되네요. 또 y 대신에 3, x 대신에 1을 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3이 돼서 y는 3x라는 그래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3번을 빨간색으로 구해보면 3번 그래프를 지나는 점을 찾아보면 이쪽 3,-2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y는 ax라고 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 a 대신에 3을 넣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4번 그래프를 초록색으로 구해보면 똑같이 그래프 위에 한 점 4,-1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y는 ax에서 4,-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식을 다시 보면은 y는 x라는 식이 되고, 2번은 y는 3x, 3번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고, 4번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6번을 보면 x와 y가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정비례하는 식은 우리가 y는 ax라고 써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때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x는 4일 때 y는 12라고 했으니까 x값 대신에 여기 4를 넣어주고 y값 대신에 12를 넣어주면 우리가 a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는 4a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3이 돼서 y는 3x라는
정비례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비례에 관한 교과서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4.4단원 반비례와 그 그래프에 관한 교과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